어려운 사주를 술술 쉽게 풀어드리는 사주상담가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2021년 신축년 운세 중 갑목일간 편입니다. 갑일간이 신축년을 본다는 것은 목권세 편이라 하여 신금의 예리하고 뾰족한 금속으로 나무를 자르는 형국을 이루는 말입니다. 목권세 편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자신의 뜻을 원활하게 성취하는 해입니다. 또 축토는 갑목에게 천을귀인에 해당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천을귀인을 만나는 격입니다. 한 해 중 가장 추운 대안과 소환이 있는 1월인 축토의 땅에 갑목이라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금의 서리와 눈발이 차가운 송곳처럼 내리치고 있습니다. 갑목은 천간의 동물로 여우를 형상화합니다. 여우는 호불이용, 두 마리 우두머리를 용납하지 않는 장자지상의 동물입니다. 가정 내 조직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금은 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갑의 여우가 한겨울 동토 위에서 달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축토는 양력 1월이고 가장 춥고 시간은 축시, 가장 어두운 시간이며 수의 영역, 해자축의 마지막 글자이며 임묘진, 봄을 열어주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즉 겨울의 끝이며 봄을 열어주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봄부터 자라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잎이 떨어지고 잔가지까지 떨구어냅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던 생명수, 수액들은 축토의 땅, 뿌리로 내려가 다음 생명을 위한 필터의 조직 구조를 이루고 죽은 듯이 숨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다 마치고 유학도 다 갔다 오고 토익 시험, 스펙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관문인 취직 시험만을 남긴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준비를 해온 갑목은 분명히 시작될 희망을 품고 긍정의 마인드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볍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시험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될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대입시험, 토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목일간에게 신축은 이처럼 양날의 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양력 11월부터 이 기운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질없는 것들, 낡은 것, 생명이 다한 것들, 쭉정이가 생긴 열매, 오래된 육친까지 내보내야 하는 해입니다. 쉽게 오래된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여오고, 그런데 그 제품이 최고의 상품은 아닌 경제적인 것 혹은 남들이 쓰던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집에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타던 차를 내보내고 경제적인 중고차, 새 차를 구입하는 시기가 됩니다. 금이 소멸되고 다시 금, 씨앗은 땅으로 들어가 목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승진을, 학생은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동수가 많은 직장인은 타지로 정근을 가 내 자리를 내줘야 하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성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 기혼자가 되고 아이가 없던 가족에게 지병이 있으셨던 부모님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갑목이 신축년을 보는 것은 공간, 장소, 육친 모두에게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육친으로 보면 정관이고 정제입니다. 모두 길신입니다. 대단히 좋아 보이고 그래프로만 보면
우상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관과 정제는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기운의 정제 정관입니다. 서리빨 같은 신금과 축토의 냉기를 모두 이겨내야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일간이 신축년을 보면 올 1년은 쭉 참고 견디는 시기입니다. 수성,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시던 분은 확장하지 말고 창업하지 말며 이혼도 결혼도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 인목의 봄이 갑목에게는 찾아옵니다. 에너지가 왕성하고 싱그러운 싹을 틔우는 시기가 됩니다. 합과 극의 관점으로 본 2021년 신축년은 신금이 들어오면 사준에 병화가 있건 없던 간에 병화가 합을 하려고 하며 병화를 작동시킵니다. 갑목에게 병화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의 일을 합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월세가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재물을 확보하려고 하며 혹은 안정성이 확보된 거주지에 관심이 갑니다. 포인트는 수성입니다. 혹은 정말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신축년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추운 동토에 눈까지 오는데 꽃을 피우려고 하면 분명 망신의 운이 옵니다. 신금에게 극, 충은 을목입니다. 갑목에게 을목은 겁재입니다. 여우인 갑목은 장자지상이라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사업장을 책임지고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신금은 을목에게 모진 시련을 줍니다. 가정, 직장, 조직에서 내 동료, 후임, 형제, 자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시련으로 인해 갑목은 성장하게 됩니다. 조직이 단단해지고 이겨내고자 하는 생명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경쟁자는 많지만 자신의 뜻을 원활하게 이루어냅니다. 12운성을 적용하면 갑축은 관대입니다. 관대의 뜻은 성장 과정이 끝나고 청년기에 접어들 시기가 되며 허리에 띠를 두르는 시기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로 보면 20대, 지식은 많고 지혜는 없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제왕, 왕이 된 것 마냥 기세등등합니다. 잘못 처신을 하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육친으로 대입한 신축년, 비견, 천을귀인이 들어오고 경쟁은 치열해지나 꾸준히 축토 내 필터 조직에 에너지를 모으신 분은 귀인의 도움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운이 트기 시작합니다. 2022년 인목의 해에 좋아지기 시작해 2025년, 2027년, 사오미년에 크게 좋아지니 긍정의 일만 남았습니다. 식상은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다. 신금이 병화와 합을 하려고 하니 식상의 일을 합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길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수성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재성, 정관으로 직장의 이동, 승진, 승급의 운, 합격의 운은 올 수 있지만 재성의 결과는 추운 동토의 땅으로 결과는 희미합니다. 큰 돈과 재물은 오지 않습니다. 이익이 작습니다. 큰 이익을 보려고 덤벼들면 망신이 옵니다. 남명에게 재성은 아내인데 하던 일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큰 베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양, 내가 양육하고 묘에 해당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관성, 갑목은 작년부터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던 일을 병행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명에게 이성은 쇠의 관대로 더 좋은 남자라고 여기고 고르고 골랐는데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승진, 승급하나 기대만큼 보수는 좋지 않습니다. 인성, 천을귀인의 도움으로
공부의 과정은 순탄합니다. 작년 시험에 낙방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도전하면 길합니다. 또 계약도 원활합니다. 이직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은 것을 버리고 가볍게 가야 하는 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 결과는 미약하니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간목에게 신축년은 순차적으로 아주 느리게 우상향 곡선입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천을 귀인과 발맞추어 부드럽게 진행한다면 크게 발복하는 기틀이 되는 도약의 해입니다.